자신을 리셋하고 리프로그래밍 하는 거거든요. 그 필요성을 인지하는 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아요.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집에 있을 때 제가 집에서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나도 뭔가 돈을 벌어야지 라고 했을 때 그때였어요. 그러면서 제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하나씩 적어 내려가 봤어요. 그랬더니 그림 그리기, 포토샵, 일러스트, 코딩, 하드웨어, 3D 프린터도 있었고요. 여러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을 나열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 재료들을 두고 이걸 가지고 내가 그럼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지? 라고 접근을 했을 때 굉장히 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. 첫 번째로 이제 보였던 거는 이걸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 볼까? 라는 수준이었죠. 물론 할 수는 있어요. 그런데 하기 싫은 거예요.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다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. 그리고 세상에는 정말 많은,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왜 나는 지금까지 내가 미술 전공자로서 혹은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들만 가지고 꼭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가 라는 것에 이제 생각이 가게 된 거죠. 그러면서 제가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저의 학벌이나 스펙들도 어느 순간 제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우연히 인스타그램에서 한 엄마가 나와서 공동구매를 하는 한 엄마를 보게 되었거든요. 재밌는 게 그분이 서울대를 나오셨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내가 서울대를 나왔는데 물건을 판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다들 미쳤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. 혹은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, 문제가 있느냐 라고 좀 문제 있는 시선으로 봤다고 해요. 하지만 이제 그분이 잘 성장해 나가는 걸 보면서 이제는 와서 나도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겠느냐 라고 묻더라 라는 말을 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. 그때 저도 어쩌면 나도 내가 지금 내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구나. 내가 그동안 해온 공부, 시간, 돈 이런 것들이 아까워서 내려놓지를 못하고 그걸로 뭔가를 꼭 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에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그걸 한번 다 내려놓고 싶었거든요. 그렇게 되면 더 새롭고 혁신적인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. 결국은 마음가짐인 거죠. 내가 그 필요성을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해요. 제 얘기를 듣던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. 너무 아까워. 너 어떻게 공부했는데? 그 좋은 학교 가서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데 교수 되면 그냥 좋은 거 아니야? 왜 교수하지? 뭐 다른 걸 하려고 그래? 라고 하는데요. 저는 그걸 잡고 있을 제 나머지 인생이 더 아깝게 느껴졌어요. 지금 제가 그걸 내려놓는다고 해서 제가 그동안 해온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. 분명히 제 안에 다 쌓여 있단 말이죠. 그것이 제가 새로운 일을 할 때 또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더라고요. 나를 리셋한다는 것에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게 조금 저는 코딩을 했던 사람이어서 좀 그리고 컴퓨터를 다뤘던 사람이다 보니까 리셋, 리프로그래밍 이런 용어가 좀 이해가 잘 되는데요.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어렵게 생각이 되실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좀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핸드폰, 스마트폰을 새로 쓰다가 버벅거릴 때 싹 초기화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물론 사람이라서 한 번에 되지는 않지만 나도 그렇게 해서 한번 나를 백지화 시켜보고 싶다. 그래서 나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한번 주고 싶다.
그런 마음을,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이게 첫 번째이고요. 그리고 이제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시간이 걸리거든요. 저의 경우는 1년씩 잡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연초에 예를 들어서 2021년은 리셋의 해 라고 제가 잡았고요. 2022년은 리프로그래밍의 해 라고 해서 저에게 계속해서 이제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, 너는 무엇이든 될 수 있어 라는 어떤 메시지를 저 스스로에게 계속 심어줬고, 또 리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너는 돈을 잘 버는 사람이야, 너는 돈을 벌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스마트 스토어를 하면서 실제로 돈을 벌어 보기도 했죠. 저는 그 전에는 저는 돈 버는 거는 못하는 사람이다. 그 전에는 나는 돈 버는 거 못해 라고 했던 사람이었는데요. 지금은 나는 돈 벌 수 있어. 돈 내가 원하는 만큼 다 벌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제 스스로를 리프로그래밍 했습니다. 하루하루를 급급하게 살다 보면 아마도 10년 뒤, 20년 뒤에도 그 하루하루를 위해서 그 하루하루를 급급하게 살고 있을 확률이 높을 거예요. 그 하루하루는 나무고요. 10년 뒤, 20년 뒤는 숲이 되는 거죠. 하루하루가 모여서 미래가 되는 것이니까요.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. 또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AI 기술이 나타나서 이제는 쫓아가기도 힘든 시기인데, 내가 미래를 공부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,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우리의 50대, 60대는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배우고요. 공부해야 돼요.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시각을 키워야 해요. 내가 알아야 나도 지키고 아이도 지킬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에 책 3분, 5분 읽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작은 성장이 모여서 폭풍 성장이 되는 것이거든요. 갑자기 추월차선에 오르겠다고 급하게 끼어들면 사고가 나요. 천천히 실력을 쌓아서 추월차선에 올라가야죠. 초보 운전자가 바로 추월차선 갔다가는 사고가 납니다. 그래서 내 안에 내공을 키우시면 돼요. 근데 그 내공을 키우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에 급급해 하는 그 와중에 5분, 10분이라도 내가 공부를 하는 것, 그리고 그 공부에 마음을 여는 것이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제가 공부를 할 때 세상에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많나 싶었거든요. 그런데 그건 제가 공부를 하는 곳에 있으니까 그랬던 것이고, 사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공부 안 하지 않나요? 제가 읽는 책을 다 읽지 않아요. 제가 보고 있는 유튜브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면 분명히 남들보다 무조건 앞지를 수 있게 됩니다. 결국 이 모든 건 나를 사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. 나의 행복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, 성장하는 것이고, 돈을 버는 것이죠. 결국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한 거예요. 그리고 그래야만 하고요.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것도, 결국 나를 제일 사랑하는 것도 나예요. 그건 나밖에 해줄 수가 없어요. 그렇다면 그 누구의 응원도 아니라 내가 나에게 해주는 응원의 힘이 가장 크다는 거죠. 내가 받고 싶은 만큼 언제든지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응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밖에 없어요. 그래서 내가 나를 응원해야 돼요. 위로도 마찬가지고요. 우리는 모두 무한한 능력을 지닌 아주 멋진 사람입니다. 저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얼마나 더 아름다울지 정말 기대가 돼요. 우리 함께 폭풍 성장해서
부의 추월 차선에 함께 올라타자고요.